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도 꽃피는 3월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보다 어쩌면 지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여러분들도 평생 지산을 한 번도 매입해 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몇 개, 한 개, 두 개 정도 지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특이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지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월세를 받으시겠죠. 한 개, 두 개 시작을 해서 재미가 있어야 수익률이 마음에 들고 공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치면은 자금이 허락하는 한 지산을 계속 매입을 하게 되시는 거죠. 초보분들이야 제 조언이 도움이 되겠지만, 경험을 하신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경험이 많게 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사십니다. 이렇게 지산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걱정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산을 바라보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투자자분들이니 투자자 관점에서 지산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정동 법조타운에 시세가 한 호실에 10억이라고 치면은 그 동네에 갑자기 초특급 8억짜리 물건이 떴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실사용업체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는 시세 파악이 돼 있고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 서둘러서 8억에 계약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사용업체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현재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하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자, 또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다든지 이런 업체별 입장에 따라서 8억이 아니고 7억에도 문정동 호실을 메리트 있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어도 투자자, 그 다음에 실사용업체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가격은 잘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지산은 올라가는 속도는 실사용 업체하고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가 같이 맞물려야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A 지산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가 있을 거고요.
소개를 시켜주는, A 지산을 소개시켜주는 분양 직원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 부동산 카페 등등 여러분들에게 권해주는, 소개시켜주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지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공급을 했으면 수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실사용 업체와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 A 지산이 좋아서 실사용자만 모두 덤비는 현장, 투자자만 모두 덤비는 현장보다는 실사용 업체와 투자자가 서로 맞물려서 A 지산을 계약을 해야 이제 완판이 되는 거죠. A 지산이 완판이 되면은 뒤에 나온 지산들도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지산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든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든지,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게 길어지면 다음 시간에 이 가격 말씀을 드리고, 자, 이 A 지산이 완판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가정을 하면, 자, 시행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자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니. 그 다음에 이걸 소개시켜준 분양 직원, 부동산, 투자 카페의 운영자들도, 당사자들도 일반 매매보다 높은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시행사 못지않게 계약 건수가 많으면 행복합니다. 물론 계약 건수가 없으면 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0.9%짜리 일반 매매를 소개시켜 주는 것보다 뭐 2%, 3%짜리, 뭐 심하게는 5%짜리 분양 대행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은 행복하겠죠. 훨씬 행복하겠죠. 자, 실사용 업체 입장에서도 아까 그런 개별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지산은 일반 매매에서 한 300평, 한 200평 정도만 넘어도 전용 부분으로 일반 매매에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업체가 B라는 업체가 사업이 잘 돼서 처음에 50평만 쓰고 있었는데 자기 옆집 해가지고 한 200평 정도를 마치려고 그러면은 3개 호실이 더 한꺼번에 나와야 200평이라는 평수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일시에 나오기가 쉬운 노릇이 아닌 거죠. 그래서 200평 쓰던 업체가 이사 가는 대로 이사를 하든지 이전하는 데를 매입을 해서, 그런데 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처음에 서두르게 되면은 뭐 한 층 쓰시는 업체, 2층 쓰는 업체, 이런 공간 마련하기가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임차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마련한 실사용 업체, 이 A라는 지산이 마음에 드니까 왔을 거고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이 실사용 업체 입장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죠. 실사용 업체들이 초반에 많이 몰리고 처음에 계약이 많이 됐다고 푸시를 하면서 계약 물량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격, 입지 생각 안 하고, 야, 잘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덜컥 계약하신 분들, 분석이 끝나서 투자자인 여러분 중에 분석이 끝나서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든지 임대 수익률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약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 조급한 마음에 이 A 지산을 덜컥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 지산 하나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자는 분양을 받은 시점이 지산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야 뭐 잔금 잘 치르고 이사만 잘하면, 실입주 업체는 이사만 잘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임차를 맞춰야 됩니다.
임차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공실 관리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매각해서 차익이 어느 정도 안 붙지는 않을 겁니다. 차익이 어느 정도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루트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은 분양 계약이 투자의 지산 투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지산 계약되는 걸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전화로 궁금한 걸 지산이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 주신 투자 의향 때문에 전화 주신 분들이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뭐냐면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약을 덜컥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상담도 아니죠. 그건 이제 하소연이 되는 거죠. 다행히 뭐 청약이라든지 가계약이라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좋은데, 계약금이 10%가 건너간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눈치가 빠르고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 조금만 듣다 보면은 지산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신 건지 일을 벌려놓고 괜찮다고 해 라든지 이거 좋지 동의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산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관점들이 다르니까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산 투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는 여러분들은 실입주자가 아니고 투자자입니다. 결국에는 임대를 놔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상담을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 별내를 보고 오셨어요.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건물도 마음에 들고 위치도 마음에 들고 관리하기도 그리 불편하지 않아서 분양을 염두에 두고 현장을 보고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셨답니다. 저 건물이 좋고 새 건물이고 계약하는데 뭐 계약금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 오르면 좋은데, 그런데 저거 새 건물을 내가 쓸 게 아닌데 어차피 임대를 놔야 되는데 과연 700만 원 가까운 금액의 분양을 받아서 분양 직원이 말한 대로 3만 원 이상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얼핏 들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과 같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처음에 이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또 지산 뭐 이렇게 매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투자자라는 거를 깜빡하실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실 때는 이 A 지산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할 때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나는 투자자니까 저걸 월세를 놔야 돼. 임차인이 과연 좋아할까? 이 관점에서 그분은 재테크 쪽, 특히 지산과 관련돼서 촉하고 감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실상은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약이 막 빠지고, 자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코너호실 하나 남았습니다. 코너호실이니까 옆에 묶어서 두 칸 사면은 무조건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겁니다. 이 말만 믿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고,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분양 소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거나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월세, 임차 계약이 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분양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산이, 특히 모든 지산 분양 물건이 다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까다롭게 고르고 골라도 제가 제 기준은 뭐냐면은 지산을 물건을
가격표를 받았을 때 그 입주하고 관련해서 과연 얼마의 임대를 넣을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게 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프로모션을 하고 해도 임차 놓기가 저금리 시대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저금리 시대에. 그런데 아무렇게나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덜컥 계약하신 분들은 난처하기가, 저희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보시니까 늘 제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시는 분이니까 아실 겁니다. 한 3년 전에 처음 만나 뵙고 그분은 평택 고덕에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하고 오셨고 적지만 하나를 하고 오셨고 그 다음에 몇 개 더를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고전 하다가 제가 소개시켜 주는 게 자동적으로 임차가 맞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르고 골라도 임차를 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임차가 맞춰져 있는 걸 해드리기도 했고, 임차를 맞춰 나간 것도 있고, 잔금을 앞둔 것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택 쪽에 있는 지산 잔금이 돌아왔죠. 지금도 아마 안 나갔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의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문의하는 사람이. 제가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투자자라는 생각을 한번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나 전망, 그 다음에 다른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꾸미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셔도 지산 투자 실패 확률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자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